저희 사무실은 저쪽에 신길동에 있어요. 신길동에 그 대방역하고 요즘 새로 생긴 병무청역이 있는데 신림선 그쪽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.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건 아파트 단지 쪽이라 아파트하고 뒤쪽에 배우 주택가 그리고 뭐 상가 건물 같은 건 하는데 메인은 이제 아파트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중개 실무는 제가 뭐 주택에 관련돼서는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혹시나 현업에 이제 뭐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뭐 계약서 작성 중인 게 아니면 전화 통화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그 급할 때 위급 상황 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으면 이제 좋아요. 계약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물어볼 게 있거든요. 아, 이럴 때는 계약 내고, 가격 내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또 이럴 때는 뭐, 지금 뭐 권리금 계약을 만약에 상가 같은 거 하는데 권리금 계약 이쪽엔 1,000만 원이고 저쪽에서는 500만 원 얘기할 때 우리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매매 조정할 때 그러면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서 저는 화장실 많이 갔다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화장실 자주 갑니다. 결정적일 때 전화기 들고 그러면 뭐 밑도 끝도 없이 물으면 안 되겠죠.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?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통 첨언을 해드려요. 그러면 요때는 이렇게 얘기해라. 뭐 요때는 임차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요때는 또 저렇게 부동산한테 이렇게 얘기해라. 그게 이제 경험에 축적돼서 금방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그러면 뭐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한 6분 정도, 6, 7분 정도 개업하셨거든요. 근데 초반에 보통 개업하면 한두 달 사이에는 뭐 전화 한 5번, 6번 옵니다. 아주 단순한 것부터. 근데 지금 전화 주시는 우리 또 조교님 하셨던 분은 아주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험치가 쌓이면 쌓을수록 뭐 별거 다 물어봐요.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까지 묻지만 그것도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거든요. 지난번에 그 우리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. 그 우리 같이 수업 들으셨던 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왜 그 주택 임대차 신고 우리가 전월세 신고 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돼 있잖아요.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령을 보면 이게 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런 게 나오고 또 6조의 5에 보면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불러드릴게요.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간주 규정이니까 우리가 전입 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 안 해도 되겠다. 이렇게 생각되잖아요. 근데 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규정적인 의미이지 이게 전월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지만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하라고 안내한다고 하니까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요. 지난주에 조금 어떠셨어요? 뭐 토지 강의 들으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?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셨나 모르겠네. 제 과목이 제일 쉽고요. 그리고 현장에 어딜 가시나 이거는 그냥 뭐 수학책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좀 깊이 못 다룬 부분이 있긴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고객 상담하고 이 현장 안내하는 거 그런 게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고객 상담의 스킬들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방문하거나 전화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1분 내에 이분들의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진행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책에 다 기술해놨으니까 좀 많이 보시고요. 그리고 현장 확인할 때 저희가 뭐 동선이라든가 집을 보통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보여주는데 제일 좋은 집을 먼저 보여줄 건지 제일 나중에 보여줄 건지 이런 순서들 이제 경험상 보면 뭐 보통은 중간에 제일 좋은 집을 넣어놔요. 처음에 조금
좁거나 허름한 집을 보여주고 중간에 계속 좋은 집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집을 보여주는데 그냥 중간쯤 되면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눈이 생겨서 그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해놓으면 피곤해서 집에 갑니다. 마지막 걸 안 보고. 근데 또 지금 너무 바쁜 분이 있으면 빨리 보여줘야겠죠.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진짜 내가 밀고자 하는 집을 보여줘야 되고 또 가격이나 이런 거 딜할 때도 이게 순간순간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론으로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이게 이 돈을 좀 계약을 하다가 계약을 놓쳐보면 속상해지거든요. 그러면 이게 리뷰를 합니다.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. 그러면서도 답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. 그 고민한 대로 했을 때 계약이 성사되면 그게 또 노하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이 강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는데 이걸 또 이론화해서 뭐 알려드리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고요. 조금 복잡하게도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법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제가 구어체로 적어 놓은 거 이런 걸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다가 현업에서 이제 부딪히시면 생각이 납니다. 아마 여기 지금 현업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뭐 금방금방 아실 텐데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하기 전 단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. 오늘은 이제 그럼 계약 직전에 저희가 해야 될 거 하고 또 계약서 작성 뭐 이런 업무는 나중에 우리 박 교수님이 좀 계약서 작성 업무를 구체적으로 좀 어렵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. 근데 저는 현업에서 이 계약서 작성이 너무 어려우면 계약이 안 됩니다. 특약사항에 뭐 너무 많은 걸 넣으면 안 돼요. 근데 이제 박 교수님이 나중에 강의하실 때는 우리가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큰 건물이나 또 이런 토지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분쟁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가르쳐 드릴 텐데 저는 현업에서 계약을 잘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내용이 복잡하면 전부 다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싫어하고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고요.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, 표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이제 좀 나중에 뒤에 남으면 초반에 왜 말씀드렸던 우리 중개사무하면서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지금 뭐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거 지금 다 해제하고 있잖아요. 그것도 취등록세 중과 지금 유예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걸 이제 다시 해제하겠다, 해소하겠다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. 워낙 급냉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완전히 죽으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정보를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완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불과 1년 사이입니다. 작년만 해도 이 들끓었던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온 것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.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몇 페이지냐? 오늘 강의는 4강 17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